안녕하세요. 토작가입니다. 분석위원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배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9월 22, 23일 UEFA 네이션스 집중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피파 랭킹 114위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으나 2022년 들어 치른 6번의 A매치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500을 바탕으로 틀어막은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 이전 6월 원정 맞대결에서도 점유율과 슈팅 횟수에서는 밀렸으나 효율적인 공격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특히 당시 득점을 터뜨렸던 핵심 일선 아임베토프의 최근 폼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와 다른 점 한 가지는 현 소집 명단 중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이선 자이 누트디노프가 이번 대표팀 일정에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피파 랭킹 96위 최근 A매치 성적은 처참합니다. 이전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유럽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더욱 약세를 보이는 중 카자흐스탄과 포메이션 자체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많은 슈팅도 기록하는 편이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문제가 많아 이전 맞대결에서도 8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단 1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주력 2선 바크하르가 최근 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해당 전력은 측면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전력입니다. 코멘트 양 팀 모두 300을 바탕으로 하며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대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득점 페이스의 확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확실한 컨셉으로 2022년 들어 치른 A매치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2선 자이 누트디노프가 부상을 털고 대표팀에 복귀했다는 게 장점입니다. 추천 배팅 카자흐스탄 승 2.5 언더. 라트비아 피파 랭킹 129위 최근 들어 A매치 성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3월 A매치 2경기에서도 1승 1무를 거뒀으며 앞선 6월 유럽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점유율 자체는 밀렸지만 더 많은 찬스를 생산해내며 사고를 뽑아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의 사발리에크스와 이카우니크스로 이어지는 측면 공격이 강점이며 당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구트코프스 키스의 PK 박스 장악 능력도 뛰어난 편. 유일한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올드 리스도 언제든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몰도바 피파 랭킹 178위 유럽 내에서도 약체로 꼽히는 전력으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전 6월 맞대결에서도 무기력하게 2에서 4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500을 바탕으로 경기를 치르며 이전 맞대결에서는 나름대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사실점이나 허용한 것. 주장인 아르마스는 노쇠화로 인해 속도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36세의 베테랑 수비수 볼로아는 아르마스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코멘트 몰도바가 나름 적극적인 기조로 맞서는 관계로 다득점 페이스의 확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이전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좋은 기세를 타고 있는 전력, 특히 전방 전력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력이 강점입니다. 반면 몰도바는 여전히 A매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라트비아 승 2.5 오버. 아이슬란드 피파 랭킹 63위 러시아와의 네이션스 리그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잡은 일정. 특히 최근 전력이 매우 약화돼 A매치 경쟁력이 사라졌으며 앞선 10번의 A매치에서도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폼이 좋지 못한 베드 바르손과 트라, 우스타손이 이번 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핵심 2선, 구드문드손도 빠진 상황. 100%의 전력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헬가손, 엘러손과 같은 신의 중원 전력들이 있지만 소속팀에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피파 랭킹 56위
이번 카타르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꼴찌를 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전력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상태. 주로 미국 MLS부터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EPL까지 다양한 리그의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에레라와 아리스테 기에타를 제외하면 이전 6월 명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링콘, 론돈, 챈슬러로 이어지는 코어 조직도 좋은 편입니다. 다소 기동력이 떨어진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아이슬란드는 최근 핵심 전력들의 급격한 에이징 커브로 인해 A매치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11월 A매치부터 현재까지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 반면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최약체 국가지만 앞선 6월 A매치에서는 2연승을 거뒀으며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링콘, 론돈과 같은 핵심 전력들이 건재합니다. 원정 일정이므로 승리까지는 어렵겠지만 무승부 정도는 충분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6위. 이전 러시아 월드컵 준 우승팀으로 꾸준히 성장해 유럽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 됐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선 덴마크와의 맞대결에서도 1-0 신승을 따냈습니다. 특히 해당 경기에서는 모드리치, 코바치치, 페리시치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핵심 전력들을 제외하고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팀 컨디션이 올라온 것. 심지어 이번 일정에서는 언급한 전력들 모두 출전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피파 랭킹 15위, 북유럽의 전통 강호.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10전 9승 1패를 기록하며 어렵지 않게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다만 앞선 6월 크로아티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는 0에서 1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적으로는 단단함이 있는 편이나 포지션별로 구멍은 존재합니다. 노원 골키퍼 슈마이켈은 프랑스로 무대를 옮긴 후 하락세를 걷고 있으며 주장 키에르도 최근 장기 부상을 당한 이후 좀처럼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 쪽에도 이렇다 할 주 득점원이 없는 상황. 그나마 뛰어난 중원이 강점인데 하필 상대인 크로아티아의 중원은 유럽 탑급 수준.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승리까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멘트 크로아티아는 뛰어난 중원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모드리치는 아직까지도 건재한 모습이며 약점으로 꼽혔던 일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 반면 덴마크는 베테랑 전력들의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전방에도 확실한 주 득점원이 아쉽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프랑스 피파 랭킹 4위. 이전 유럽 네이션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올해 프랑스의 유럽 네이션스 리그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6월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며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 특히 앞선 오스트리아와의 맞대결에서도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앞선 6월 경기와는 동기부여와 몸 컨디션이 다른 상황. 당시에는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으며 네이션스 리그 자체에 큰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대부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으며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라 동기부여도 충만한 편. 특히 바라는 좋은 컨디션으로 팀 수비를 이끌고 있으며 신의 중원 추아메니도 소속 팀에서 카세미르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벤제마의 부재가 아쉽지만 지루, 음바페와 같은 다른 전력들의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오스트리아 피파 랭킹 33위. 이전 6월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부터 랑닉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잡아냈지만 이후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랑닉 감독의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 포메이션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300과 400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속팀 메뉴에서도 자신의 포메이션을 정착시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기에 이번 국가대표팀도 단기간에 랑닉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이 입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칼라지치, 라이머와 같은 주력 전력들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일정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프랑스는 앞선 6월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이번 일정에서는 당시의 동기부여와 몸 상태와는 다른 상황. 시즌 도중이라 선수들의 폼도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 랑릭 감독 특유의 400 전술이 팀에 입혀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천 배팅 프랑스 승 2.5 오버. 벨기에 피파 랭킹 2위, 2010년대부터 황금 세대를 필두로 유럽의 강호로 떠올랐습니다. 6월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4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성적. 6월 당시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으나 언급했듯이 핵심 전력들이 모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데 브라이너를 필두로 쿠르투아, 아자르, 알더베이럴트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루카쿠의 부상으로 이번 명단에는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웨일스 피파 랭킹 19위, 분위기 자체는 좋은 편. 이전 6월 초 플레이오프에서 우크라이나를 1-0으로 제압하고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유럽 네이션스 리그는 4경기에서 1무 3패를 거두며 조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컨셉 하나는 확실합니다. 500을 바탕으로 내려앉은 후 존슨, 제임스와 같은 발빠른 자원들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핵심 일선 베일에 떨어진 폼입니다. 미국 무대로 옮겨간 후 초반에는 종종 득점을 터뜨렸으나 한 달째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중. 여기에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 줘야 하는 램지, 윌슨도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체자들 대부분은 잉글랜드 하브리그에서 뛰고 있는 전력으로 벨기에의 중원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코멘트 벨기에는 이전 6월 네이션스 리그 경기와는 달리 루카쿠를 제외한 핵심 전력들 대부분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몸 상태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 웨일즈는 최근 핵심 일선 베일의 폼이 좋지 않고 주력 중원 램지와 윌슨도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추천 배팅 벨기에 승 2.5 오버. 폴란드 피파 랭킹 26위, 앞선 3월 초 스웨덴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따내며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다만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언급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선임된 신인 미은희의 비치 감독의 플랜 A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모습. 400과 500을 병행해 사용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경기력 면에서는 완전히 밀렸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리그 폼이 좋은 레반도프스키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상위 팀들만 만나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 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네덜란드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피파 랭킹 8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어렵지 않게 조 1위를 차지했으며 앞선 6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3승 1무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할 감독의 지도력이 제대로 빛나고 있는 중 300을 사용하며 경기력과 결과 모두 잡아내고 있습니다. 앞선 6월 맞대결에서 아쉽게 2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당시 반 다이크와 더 리우트가 모두 빠져있던 상태. 이번 일정에서는 두 전력과 더 브라이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최소 1실점 내외로 틀어막을 예정. 여기에 네덜란드 리그로 돌아온 베르바인의 최근 폼이 매우 좋으며 데파이도 이전 경기에서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하며 A매치를 앞두고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코멘트 네덜란드는 앞선 6월 4번의 A매치 모두 다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적인 기조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6월 맞대결에서는 무승부에 그치긴 했으나 당시 네덜란드의 반 다이크와 더 리우트가 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두 전력이 모두 출격할 예정. 여기에 주력 투톱, 데파이와 베르바인의 최근 폼도 좋습니다. 추천 배팅 네덜란드 승 2.5 오버. 터키 피파 랭킹 42위. 이번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는 떨어졌지만 네이션스 리그 C 그룹에 포함돼 유럽의 약체들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6월 A매치 4경기에서도 14골 0실점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9월 귀네슈 감독을 경질하고 독일 유소년 팀을 이끌었던 쿤츠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팀은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갔고 빌드업 상황 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있는 중. 핵심 중원 차라노글루의 부재는 아쉽지만 두루순, 스피드스타 윈데르와 같은 전력들이 건재하며 차라노글루의 대체자인 쾌츠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피파 랭킹 93위, 유럽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전력이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3승이나 따냈으며 6월 A매치에서도 터키에게는 페에스나 페로제도, 리투아니아와 같은 최약체들은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앞선 6월 맞결에서는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해 힘싸움 자체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특히 주력 일선 신한이는 슈팅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며 무득점의 원흉이 된 것. 여기에 현 소집 명단 중 최다 득점자인 로드리게스도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코멘트 터키는 네이션 리그 그룹 C에서 강력한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 특히 이전에 선임한 쿤츠 감독의 전술이 더욱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는 홈에서 어렵지 않게 2골 차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터키 승 2.5 오버. 슬로바키아 피파 랭킹 51위, 최근 들어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승리와 패배를 오가는 중. 앞선 3월과 6월 6차례 A매치에서도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6월 맞대결에서는 1-0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원정임에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으며 슈팅 숫자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슈크리니아르 없이도 무실점을 기록한 것. 여기에 로보트카, 쿠크카, 바이스와 같은 핵심 전력들도 건재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신임 칼조나 감독의 부임 후 첫 번째 경기라는 점. 그간 이탈리아 무대에서 코치 역할만 맡았기에 감독으로서 자질은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28위, 유럽에서도 약체로 분류되는 국가이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무기력하게 0에서 1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300을 바탕으로 경기에 나섰고 점유율을 내준 상태에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으나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하마 델라 예프는 무려 5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최후방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 무스타파 자다도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중. 하필 상대 감독은 부임 후 첫 번째 경기인 관계로 아직까지 조직력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멘트 슬로바키아의 칼조나 감독은 이번 일정에서 데뷔전을 치르며 아제르바이잔이 300을 바탕으로 나름 끈끈한 수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득점 페이스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슬로바키아는 핵심 전력인 로보트카, 쿠크카, 바이스의 최근 폼이 좋은 편이며 핵심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도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추천 배팅 슬로바키아 승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O, MLB, NPB, K리그, 해외 축구 등 다수의 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본 영상이 100% 정답지는 아닙니다. 팩트만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최종 배팅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카톡 아이디 TV119로 연락 주시면 15년 배팅 노하우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작가